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영국 리버풀 북부의 머지사이드 주의 한 부유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18세 주인공 브라이언 블랙웰은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집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성격도 좋은 엄친아가 본인의 친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브라이언 블랙웰은 1986년생입니다. 블랙웰 부부가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얻게 된 아들 브라이언. 그의 출생은 부부에게 내려준 하늘의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부모님 밑에서 애지중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성적이 뛰어나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장학금까지 받는 모범생이었죠. 실제로 그는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현지 테니스 클럽에서 개최한 18세 이하 미성년자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었죠. 가족과 친구들은 심지어 브라이언의 두뇌에 브레인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며 그의 뛰어난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된 블랙웰 부부는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고 외과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1998년 블랙웰 부부는 브라이언이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리버풀 칼리지로 전학시켰습니다. 리버풀 칼리지는 명문 사립학교였는데요. 매년 학비만 7,300파운드에 다다랐습니다. 2004년 18세가 된 브라이언은 학교 동창 아말 사바와 사귀게 됐습니다. 사바는 짙은 검은색의 빛나는 머릿결을 가진 항상 미소가 가득 찬 소녀였는데요. 브라이언은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브라이언은 사바와 사귀면서 알게 됐는데 사바의 아버지는 요르단에서 의사로서 성공하였고 가정 환경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퇴직한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한때 골동품 거래상이었는데 역시 퇴직했습니다. 둘의 가정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었죠. 여유롭지 않은 가정 환경의 브라이언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막 사랑에 빠진 브라이언은 사바의 호감을 얻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프로 테니스 선수이며 사우스포트에 약 45만 파운드가 되는 최고급 아파트가 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돼 그는 여자친구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는데요. 거액이 찍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사실 그 반지는 저가의 상품이었어요. 이렇게 그의 생활에 하나하나씩 거짓말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라이언은 나이키로부터 7만 파운드의 후원금을 받았고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 자격을 얻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바를 매니저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2004년 4월에 3만 9천 파운드의 급여 수표를 여자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그때 브라이언의 통장에는 단 9펜스 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표는 잔액 부족으로 은행에서 집을 거절당했습니다. 집을 거절된 사실을 알게 된 브라이언은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며 부모가 본인을 위해 모은 대학 등록금 중 9천 파운드를 미리 출금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은행 매니저는 브라이언의 능숙한 연기에 속아 9천 파운드를 출금하여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브라이언은 사바에게 6,500파운드가 되는 신형포트를 선물했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거액을 취득한 브라이언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짜 신분으로 13장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여자친구와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거짓 생활이 부모님께 들통나게 되었죠. 2004년 6월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게 됐습니다. 블랙웰 부부는 아들의 황당한 생활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은행으로 전화하여 아들의 신용카드와 대출을 취소시켰습니다. 돈줄이 끊긴 브라이언은 점차 분노에 빠졌어요. 2004년 7월 25일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아버지가 브라이언의 거짓말과 사치를 지적하며 부자의 다툼은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은 점점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은 망치로 벽에 목을 박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망치를 휘둘러 71세 아버지를 향해 마구 내려쳤습니다. 주방에서 다음날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브라이언의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칼을 든 채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들이 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곤 온갖 힘을 다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아들은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서 마구 찔러댔습니다. 얼마 안 돼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머니의 시신을 욕실로 옮기고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아버지도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브라이언은 부모의 시신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혈액은 집안 바닥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얼굴과 손에 묻은 혈액을 지우고 짐을 챙겨 여자친구인 사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맨체스터에서 뉴욕으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예매하여 여자친구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선 그들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3일 밤 묵으며 비싼 샴페인, 랍스터, 트러플 등을 즐기며 호화로운 쇼핑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로리다, 바베이도스,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요. 어느 곳이든 전부 최고급 호텔에서 묵고 최고로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브라이언이 17일간 여행을 즐기며 탕진한 돈은 무려 3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아주 태연하고 정상적이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여행 일정을 보고하기도 했죠. 그때 그의 부모는 피바다가 된 바닥에 누워 점점 썩어가고 있었죠. 그 누구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2004년 8월 12일 브라이언과 사바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언은 부모가 마요르카로 여행을 떠나면서 열쇠를 두고 가지 않았다는 핑계로 사바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라이언은 리버풀 칼라시에서 보내온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의 성적은 아주 뛰어났어요. 수학, 생물, 화학, 스페인어 등 전과목 A를 받았으며 노티멍 의대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죠. 성적표를 받은 그는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들은 브라이언의 뛰어난 성적을 언급하며 창창한 앞날을 얘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말과 행동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았죠. 2004년 9월 5일 블랙엘 부부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웃들은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블랙엘 부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떠났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블랙엘 집을 지나치다 꽉 찬 우체통을 보고 일부 우체물을 꺼내 부부의 집 문 앞에 두려고 했습니다. 블랙엘의 집으로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듯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곧장 창문에 엎드려 집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집안에는 파리와 벌레로 가득했습니다. 이웃은 깜짝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아버지의 시신은 소파에 앉은 상태로 안경을 꽉 쥐고 있었고 브라이언의 어머니는 욕실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처참한 모습의 시신을 보고 피해자가 총기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했으나 부검을 통해 그들이 둔기에 맞고 칼에 찔려 사망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과 피해자의 몸에서 브라이언 이외에 다른 제3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브라이언이 유일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2004년 9월 8일 경찰은 사바의 집에서 브라이언을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브라이언은 부모가 살해당했을 때 자기는 미국에서 여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경찰의 계속된 질문과 증거물에 그는 결국 본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기 위해 살인은 한순간의 실수며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우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5년 6월, 브라이언이 체포된 지 9개월 후 리버풀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5명의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의료진은 브라이언에 대해 심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사들은 전부 그가 나르시시즘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인격장애 중 하나인데요. 자신이 리비도의 대상이 되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자기애라고 번역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며 타인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칭찬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지나친 자기애 아래는 조금의 비판과 비난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약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반영하면 그는 자신에게 환상적인 생활을 구상했습니다. 본인은 테니스 선수이며 여자친구 사바를 매니저로 고용하여 여자친구 앞에서 본인의 능력과 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칭찬과 숭배를 받기 위해서였죠. 꾸며진 생활을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과 거듭된 거짓말로 유지하던 중 부모가 그의 과도한 소비를 발견하고 지적하자 브라이언의 자아 가치감이 무너지며 홧김에 되돌릴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브라이언이 심각한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다는 브라이언 변호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비교적 형이 낮은 과실상해죄로 판결 내렸습니다. 2005년 6월 29일 리버풀 형사법정은 정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추리닝과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브라이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하기 전 브라이언은 변호사에게 그의 편지를 전하며 법정에서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편지에는 저는 매 순간 시간을 되돌려 어린아이가 됐으면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부모님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언젠가는 다시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 제가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의 죄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매일 괴롭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브라이언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최저 형기는 12년으로 최소 6년 이상을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사바도 결국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브라이언은 결코 석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